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기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umpy 어레이와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서는 어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들 중에서 어레이의 각 성분에 대하여 특정한 계산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py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요.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어레이가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sqr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 안에다가 앞에서 정의한 어레이를 인자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죠. 보시면 어레이의 각 성분에 대하여 제곱근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제곱근은 1.414, 3의 제곱은 1.73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sqrt 함수를 사용하면 어레이의 각 성분에 대해 제곱근을 계산합니다. 반면에 log10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자, log10 함수를 어레이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기존 어레이의 각 성분에 대해서 log10을 계산한, 그러니까 log10의 그 성분을 계산한 값들이 성분으로 구성된 새로운 어레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혹은 제가 랜덤한 두 개의 어레이를 하나 정의를 해볼 것인데, n8, 그럼 x랑 y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 두 개의 어레이에 대해서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 인자로 두 개의 어레이 x와 y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두 어레이를 비교를 하여 각 위치에서 값이 더 큰 성분을 선택하여 새로운 어레이의 성분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첫 번째 성분을 비교를 했을 때 x에서의 이 성분보다 y에서의 이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 생성된 어레이에선 이 성분의 값이 들어간 것이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는 성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맥스 값을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어레이 혹은 두 개의 어레이에 대하여 각 성분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본 강의 노트에 정리하였으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umpy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레이에 각 성분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면 numpy에는 어레이의 전체 성분에 대한 각종 통계량을 계산하는 함수 역시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어레이를 랜덤한 어레이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5 곱하기 4짜리 어레이고요. 이 어레이의 전체 성분들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 어레이에 대해서 sum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 sum 함수를 실행한 결과는 뭐냐면은 이 arr이라는 어레이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 맞는지 틀린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어레이의 전체 성분들의 평균도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는데, 평균 같은 경우는 min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min 함수의 결과는 이 arr 어레이의 전체 성분의 평균 값을 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레이에 대해서 합이나 평균 등을 구할 때 전체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에 행방향 혹은 열 방향에 대해서만 합 혹은 평균을 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정의한 2차원 어레이에 대해서, 자, 이런 걸 실행을 해봅시다. sum인데 axis라는 인자를
명시해서 여기다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건 무슨 의미인고 하니, 자, 기존의 ARR 어레이를 행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방향에 있죠. 예, 세로 방향으로 성분들의 합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열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한 결과가 이 첫 번째 성분에 들어가고 2열의 결과, 3열의 결과, 4열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각 열의 합을 계산한 결과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 엑시스에다 2를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 어레이에서의 열 방향으로 성분들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각 행의 합을 계산한 결과를 산출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성분은 기존의 어레이에서 맨 첫 행의 값들의 합에 해당하는 값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성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한 행이 한 명의 사람 혹은 하나의 아이템을 나타내며 데이터를 설명하는 하나의 속성을 하나의 열에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합이나 평균, 분산 등을 행 방향으로 구하냐 아니면 열 방향으로 구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넘파이 어레이에서 제공하는 어레이에 통계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 방향이나 열 방향으로 합이나 평균 등을 구하는 작업을 단순한 한두 번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손쉽게 계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레이의 여러 성분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함수의 종류는 이렇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본 강의 노트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통계 함수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레이 내 성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자, 마스크가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이 ARR이라는 어레이의 성분들 중에서 그 성분의 값이 0보다 큰 부분만이 true로 입력되어 있는 새로운 어레이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마스크에다가 sum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 기존 마스크 결과에서 true를 1로 간주하고 false의 값은 0으로 간주하여 이들 성분들의 합을 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7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true가 7개이기 때문에 7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분의 총 개수를 산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 혹은 비율을 계산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정렬 함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상에서 여러분들이 탑 30개 혹은 상위 5%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인데요. 정렬 함수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또 랜덤하게 어레이를 하나 정의를 해보면 자, 이런 어레이가 생겼습니다. 이 ARR이라는 어레이의 성분들을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성분의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sort라는 함수가 있어서 sort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셨던 대로 값이 가장 작은 것부터 증가하는 순서, 즉 오름차순으로 이 기존 어레이의 값이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꼼수이니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sort 함수를 호출해서 얻어진 결과에 인덱스를 이런 특이한 인덱스를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내림차순된 소팅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정렬 함수는 2차원 어레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어레이를 랜덤하게 하나 정의를 해봅시다.
5 곱하기 3짜리 어레이를 정의를 했고요. 자, 2차원 ARR이라는 이름의 어레이를 하나 랜덤하게 하나 정의하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sort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역시 axis라는 인자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axis를 0이라고 하고 sorting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sum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행방향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보세요. 먼저 이 1열에 대해서 세로 방향으로 값들을 정렬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 첫 번째 성분이 가장 작은 거,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됐죠. 2열, 3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 열의 값들을 정렬을 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axis의 값을 1로 바꾸면 당연히 이번에는 열 방향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경우 주의할 점은 한 행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들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다른 행 간에 성분이 서로 섞여버린다는 점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하게 될 작업은 뭐 특정 열을 기준으로 행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으실 것인데, 이렇게 sort 함수를 단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한편 정렬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분이 150개인 아주 큰 어레이를 하나 랜덤하게 정의를 해봅시다. 자, 150이라고 하고 얘는 값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그죠? 이게 150, 크기가 150인 어레이입니다. 자, 이 large ARR에서 상위 5%에 위치하는 값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먼저 소팅을 해요. 소팅을 내림차순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림차순 소팅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소팅된 결과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large ARR에 먼저 길이를 우리가 length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파이썬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하죠. 네, 이렇게 해서 large ARR의 그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150이 되겠죠. 이 150에 0.05를 곱하게 되면은 그 상위 5%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0.05에다 곱하면은 어떤 뭐 그 정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거기다 int 형태로 변환하는 함수를 사용을 함으로써 자, 상위 5%에 해당하는 성분의 인덱스를 이 부분에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인덱스를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상위에서 5% 정도 수준으로 큰 성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시나요? 자, 한편 numpy 어레이에 대해 사용되는 또 다른 유용한 함수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드가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 경우는 names라는 이름의 어레이와 ints라는 이름의 어레이가 두 개를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names나 ints와 같은 어레이를 보면은 자, 중복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charles라는 성분이 2개 있고, 뭐 kilo라는 게 3개 있고 이렇죠. 뭐 ints 같은 경우도 3이 뭐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때 이러한 어레이들에 대해서 uniq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ames라는 어레이에 unique라는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은 중복된 값을 제외한 이 원래 어레이에서의 유니크한 값들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어레이를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int 어레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줘 버리면은 이러한 중복된 값들이 다 제거되고 유니크한 값만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